자, 시사번역기 시간입니다. 이거를 그냥 시사번역기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쉣 번역기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번에 바이든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네타냐후한테 너 헛소리 좀 작작해라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의 불쉣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 대통령실의 발언이고요. 주식 폭락. 네, 주식 폭락에 대한 반응을 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8월 5일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응입니다.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후반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및 미국 주요 기업 실적 악화, 주식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이 맞물려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동반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도 있습니다. 지난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주재회의에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론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뭐야, 중간에 뭐 컨텐츠고 무슨 뭐 둔화 우려 뭐 실적 악화 뭐 어려운 얘기 막 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지켜보고 있습니다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 소용 없는 얘기죠. 정말 네. 하나만한 얘기인데 하면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뭐죠 이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 국가가 함부로 개입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실제로는 개입하더라도. 네. 네. 근데 주식 시장이 폭락이 되면 왜 위험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식시장이 폭락이 되면요. 예.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잃겠죠. 예. 뭐 이번에도 허공에 뭐 240조가 증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돈을 잃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테니까. 예. 그러면은 당연히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파도에 파도를 타고 점점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눈덩이처럼. 예. 그래서 결국은 경제 둔화 예. 내지는 경제 위기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예. 아, 예. 역시 시사 전문가. 나 지금 경제 얘기했어. 조롱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로. 경제 얘기했는데 시사 진짜로 전문가라니. 감탄한 거예요. 예. 예. 경제도 시사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기분 나빠. 시사가 물론 이제 주로 정치지만 예, 예. 경제도 되게 중요한데 경제 전문가처럼 얘기 그러니까. 잘했어요. 아,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 자체는 실물 경제 그 자체로 보여지진 않지만 네. 주식은 경제가 심리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가 심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는 실물 경제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리에서 출렁인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쿵 떨어지면 뭐겠어? 출렁하게. 이 심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생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뭐 기업 가치가 떴다 저 떴다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이제 상당히 당황하는 상태가 오거든요. 네. 우리가 경험해 왔던 역사적인 경제 공황은 다 주식시장 폭락에서 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실물 경제가 실제로 공황에 이를 만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 폭락된 주식시장이 준 공포감이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예전에 블랙 먼데이라고 불렀던 이제 네. 그런 것들, 검은 월요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어떤 그럼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이를테면 우리가 저기 국민연금 같은데 돈 끌어다가 꼬라박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미친 짓이고. 네,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러면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해주는 게 이 심리가 출렁이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든. 그래서 발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주식시장 폭락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파도까지는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얘기고, 네. 그렇다면 정책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적절한 말을 해서 네. 이 실물 경제로 가기 전에 심리를 좀 위축된 심리를 좀 풀어주면 파도의 영향을 줄일 수는 줄일 수 있겠군요. 있죠. 네. 약간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 그 발언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휴가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 주체의 인식이, 그러니까 국가라는 정부라는 경제 주체 인식이 정확하고, 네.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막 얘기해 버리는 건 경제 개입이 되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그래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다. 너무 당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얘기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분석하고 있어 주식시장을. 지네가 이게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맞아요. 그 증권가 찌라시 같은 약간 그러니까. 거기서나 나올 법한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아니 그거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서 하면 돼. 네, 맞아요. 예. 그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역대 정부에서 이런 주식 폭락이 발생했을 때 했던 말하고 좀 비교가 되네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방금 제가 읽었지만은 약간 진짜 무슨 일이 터졌나 봐. 음. 중동 전쟁 얘기하고 막 네. 미국에서 무슨 일이 터졌대. 이거 진짜 무슨 일이 터졌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 그렇지. 근데 결론은 또 모니터링이라 해서 되게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근데 역대 정부에서 이런 주식 폭락이 발생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게 다 진짜는 아니겠지만 항상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 펀더멘털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기본기죠. 우리 정부 외환 보유고 많아요. 예전처럼 IMF 때 같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 많고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보니까 전쟁 났어요. 중동에서 전쟁 날 것 같아요. 근데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포감을 주네 약간. 예. 그러니까 그게 전쟁 맞거든요. 네. 중동 전쟁이 가능성이 이제 공포감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 출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정부 관계자가 설명해 줄 일이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는 저 시사 방송에 경제 전문가, 세계 경제 전문가 그치. 이런 양반들이 애널리스트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보이고 정부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으므로 지금은 투자자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해줘야죠. 그렇지. 보통 예. 그렇게 되지.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는 뭐가 있겠어요? 아까 봉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치. 정부가 역대 정부가 했던 우리 외환 보유고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곧 조정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일단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동에 전쟁 났어요. 예, 우리가 정부는 잘못 없고요. 특히나 국내 경제 시장에서 나타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 책임의 피성 발언이에요. 저 분석. 예. 아니 뭐 저번에도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냐고 물어보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 지지율 다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자세네 지금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예. 결국 책임의 피를 하려고 저렇게 어려운 말을. 그거 분석해주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래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건 없고 우리 경제는 괜찮구나 이 생각을 하냐고. 맞네. 더 고약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부러 되게 어려운 얘기들만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아니 컨틴전시 플랜 물론 없는 말은 아니니까 네. 할 수 있겠는데 컨틴전시 플랜을 지금 가동해야 되는 상황 이거를 언급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것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예. 왜냐면 다음 날 바로 올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다음 날 오르는 건 뭐 예상할 수 없는 그거는 당연히. 근데 그 정도 반동은 원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컨틴전시 플랜 막 이런 말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읽은 문장에서 2번 나왔어요. 네. 할 말이 그것뿐이 없다는 얘기야. 없지. 그러니까. 네. 내용이 없으면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반복하게 돼 있는데 컨티전시 플랜. 중요한 것이 보면 내용이 없는 형식뿐이 없어. 컨틴전시 플랜. 그냥 긴급한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뭔가가 있다. 그게 내용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확인할 수도 없죠. 정부의 비상대책이 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없잖아. 뭔데? 그 24시간 모니터링 아니 원래 받는 시간인데 뭘 24시간 보고 앉았어. 원래 그걸 하는 분들이 있겠죠 어딘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예전에 용산에 그 오물풍선 떨어질 때랑 똑같아요.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치웠다. 뭔 소리야? 너무 그걸 왜 보고 앉았어? 물론 이제 쏴서 맞추면 냄새도 많이 나오고 네. 동시에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예. 모르니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 네. 뭐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면 떨어지기 직전에 수거했다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뭐가 이렇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수거했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떨어질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잽싸게 치웠대요. 뭐냐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벌써 써주셨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좀 과한 언어를 쓴 게 조금 과하게 의도를 좀 더 상상해 보자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랑 연결시키려고 금투세? 했던 거 아닌가. 왜냐 어제 주식 시장 폭락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 금투세 폐지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게 많은 분들이 논리도 잘 이해가. 네, 그러니까 논리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금투세가 아직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지 않아요? 실시를 안 했어요. 계속해서 유예됐죠. 네. 예. 근데 뭘 그러니까 시행하면은 이런 폭락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네, 대통령실에서. 방금 전까지는 글로벌 시장 경제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왜 말이 바뀌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말을 굳이 여러 번 썼다. 이 컨틴전시 플랜 이게 진짜 쓸데없이 영어 쓰는 그 버릇.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 뭐. 맞아요. 예. 네. 밑에 사람들은 다 따라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걸로 대충 무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버릇. 예,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게 예전 거기 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컨틴전시 플랜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 이 사실 동어 반복이거든.
컨티전시 플랜이 원래 그러라고 있는 진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계획이 있어. 사건이 발생하면 계획에 따라 대응하는 거야. 그 무계획적으로 대응했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랬어. 물론 그랬어. 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플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컨텐츠 플랜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 있다. 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물론 기본은 한 발에 없는 거야. 네. 왜 했을까? 그걸 왜 하필 지금 시점에 항상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말은 물론 내용이 없어서도 네. 그러지만 하나마나한 말이 하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할 거 아니야. 예. 나 자기 나름의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컨디션시 플랜이라는 단어를 꺼낼 필요가 예. 있었다는 거죠. 예. 왜일까요? 뭘까? 왜? 이거 좀 궁금한데. 그러게. 예. 공무원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 뭐냐면 예. 매뉴얼대로 했다거든. 우린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컨텐츠 플랜 따라 대응하는 게 매뉴얼이고 지금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으니 예. 우리 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매뉴얼 심지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도 아니고 아니고 우리 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컨디션시 플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텐츠 플랜에 따르면 모니터링하는 게 내용인가 보지.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게 뭐 회의에서 나올 정도의 얘기입니까? 모니터링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모니터링 당연히 해야지. 물론 그 안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 뭐 정부 정책을 함부로 또 어떤 것은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준다고 쳐도 컨텐츠 플랜이라는 건 긴급 대응 계획인데 유사시 긴급 대응 계획 아니에요? 이 유사시 긴급 대응 계획에 어떤 실체를 우리가 언젠가 느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뻔하죠. 대응책이라는 건 몇 가지 뻔하거든요. 예. 그때 그러면 그게 입으로는 직접 언급을 안 해도 이미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거나 이래야지 무슨 절차만 설명하고 있냐고. 그러네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절차를 설명하고. 그렇죠. 아. 예. 이것도 회피 논리, 이중적 회피 논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잘못 아니고요. 네. 두 번째 회피는 지금 세계 증시가 다 이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차대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까 역대 정부에서 했던 말이 사실 역대 정부에서 하는 말이 너무 좀 한가해 보이고 네. 설명이 부족해 보이잖아. 우리 네. 경제는 탄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음. 우리 경제는 탄탄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뭔가 설명을 덜 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 탄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는 자신감과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거기다가 지금 네. 대통령의 부재 상황이라는 것도 티내고 싶지 않으니 우리는 절차대로 하고 있고 대통령은 절차대로 휴가를 갖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주가 조작이나 하지 마라. 댓글에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바보야, 그럴 때는 말씀하신 분의 아이디까지 같이 읽어야지. 죄송합니다. 예. 예. 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놈의 컨틴전시 플랜은 가동만 되고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그냥 나라가 작살이 나야 그게 가동이 될까요? 그 예전에 농부들이 쓰던 개념 중에 천수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천수답이요. 네. 네. 천수답. 네. 어렵죠. 천수답. 네. 뭐예요? 천수답이? 네. 하늘 천자에 물 숫자에 논답자를 써가지고 야. 천수답이라는 거거든요. 오. 논의 그 질을 따질 때 천수답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네. 그러면 천수답이 아닌 건 뭘까? 사람? 관계라 그래요. 관계 가위를 쓰는데 예. 이게 뭐냐면 물을 저수해 놔서 수로를 뚫어 놓은 거. 예. 이게 이제 제대로 경작지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한 일이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연 환경 말고 그렇죠. 사람이 거기다 도움을 준 일. 네. 네. 그러니까 논농사는 특히 물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물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늘이 해주지 않아. 하늘은 넘칠 만큼 주고 네. 없을 만큼 빼. 네. 그러니까 논농사 짓기가 특히 우리나라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일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해 놓은 그 기술들이 농업에서 핵심적인 기술이야. 네. 옛날부터 있었거든. 네. 천수답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논이란 얘기야. 되게 무책임한 논이네. 네. 그렇죠. 원시적인 논이기도 하지만 예. 무책임한 논이고 그만큼
잘 됐든 그냥 푹 하고 잘 됐다가 안 네. 되면 그냥 망하고 이러는 논이라는 자연 환경이 도와줬다가 뺏었다가 뭐 이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물동이 지구선 뭐 논에다 댈 수는 없으니 그럼 뭐 수로를 뚫어놔야지 되는 거니까 물도 저장해놔야 되는 거고. 근데 천수답 논이다라고 하는 거는 관리가 안 되는 논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컨티전시 플랜 얘기는 그냥 천수답 론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네요. 세계 증시 타령하는 거는 비가 안 왔어요라는 말이랑 똑같고. 예. 그렇네, 진짜. 그치. 예. 갑자기 홍수가 났어요. 이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내 탓은 아니고 하늘 탓이에요. 뭐 네. 이런 거 이런 수준인데. 그리고 우리가 비가 언제 오는지 하늘을 겁나 노려보고 있어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24시간 노려보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노려보니까 비가 오겠죠. 뭐. 비 안 와도 우리 탓은 아닙니다. 우린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군요. 아 진짜 이거 예. 어떡하지 진짜. 저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공식 발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마 언론에 이제 언론에 흘린 예. 얘기죠. 언론에 한 네. 얘기. 그러니까 받아 쓰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네. 그럼 공식 발언이잖아. 예. 그렇죠. 공식 예. 그건 당연히 발언 자체는 공식 발언이고 다만 얼굴을 내놓고선 정부 공식 입장이라는 식으로 간 건 아니고 대통령도 없는데 그거 누가 하고 있겠어. 그러네요. 또. 근데 어쨌든 안 계시지. 보도를 전제하에 하라는 말이니까 공식 그렇죠. 발언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그런 발언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나면은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꾸 이걸로만 보도하라 그러고 그렇죠. 자기 이름 안 나가요. 네.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얼굴 안 내고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딱딱딱딱 발표해주고 백브리핑 해주고 이게 아니라 네. 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몇몇 언론한테 흘려줘가지고 요거만 놨어 음. 쓸거리 던져주는 나머지는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말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누군지 잘 생각 안 나죠? 그러네요. 네. 참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대변인 생각이 안 나는 또 정부. 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김은혜 씨 빼고는 진짜 생각이 안 나. 근데 김은혜 씨도 네. 이제 의원이 됐나? 우연히 됐지. 그건 됐지. 네. 날리면 아니었으면 사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날리면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 근데 이분이 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음. 전 국민 상대로 그런 생 거짓말을 하신 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도훈 홍보수석도 생각나는 이유가 이분이 뭐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거 저번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대통령이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상한 말 했다. 또 그거 할 때 자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구구들이 흘린 가짜 뉴스 막 기름 얘기하고 이래버리는 바람에 그치.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맞아요. 예. 웃긴 건 우리가 후속타를 안 날렸는데 네. 김진표 전 의장이 고쳤죠 그거. 책을 또 고쳤어. 아 그거 왜 고쳐? 아 진짜 대단하다. 고친 결과물을 보면 아, 애초에 이 기억이 맞은 거야 그러면? 대통령실은 만족감을 표시했죠. 아, 아 예. 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국회의장이. 그 양반 참 아유. 아니 아주 그냥 오래도록 사시겠어요. 건강하게. 이게 고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앞에 이야기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 네. 그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그렇지.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걸 그렇게 고쳐버리면 어떻게 네. 돼? 그러니까 저는 고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요. 네. 예. 네. 이거는 애초에 원래 모든 기억은 초도 기억이거든요. 예, 예.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가장 생생한 건 기억이 원래 났을 때의 기억이에요. 처음 났을 때. 그렇지. 예. 네. 거의 그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기억은 내가 나도 모르게 편집하거든. 편집하죠. 네. 얘기 듣고 바꾸고. 예.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그렇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크게 사안이 이슈화가 돼버리고 대통령실에서 분노를 표하고 그 이후에 고치면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진짜. 아유, 정말 예. 안타깝습니다. 예. 아, 우리 집 망고도 안 믿겠네 그 말은. 그리고 솔직히 첫 번째 원고도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써줬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쓴 네. 거죠.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문제가 된 게 결국에는 그때 국회의장하고 나와서 이제 메모 남긴 네. 분이 그 쫙 메모 내용을 네, 얘기했잖아요. 아마 박홍근 의원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 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그걸로 뉴스가 얼마나 쏟아졌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막 이리저리 얘기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고 나니까 그거 내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얼마나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분칠을 해놨잖아요. 아니 그것도 되게 짜칩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사실관계를 고쳐놓고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졌냐면 사실 그 정도로 고치면
아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 봐 이거 아니잖아. 민주당 또 괴담 퍼뜨렸네.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안 해. 네. 그냥 그냥 넘어가자. 그래. 네, 넘어가는 게 적당히 그래. 거. 아이, 그래. 마감은 했네. 그렇죠.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급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제가 기억은 감정하고 연관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감정이 핵심적으로 기억되고 그 감정을 유발했던 것이 이제 기억의 내용으로 나오는 거거든. 예. 고친 내용으로 보면 그런 감정이 나올 수가 없어. 예. 아니 이거 듣고 그렇게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고? 그렇지. 불쾌하지 않은 기억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불쾌했대.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국회의장 회고록이 이 정도로 고쳐지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값어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려 버린 거지. 예. 이분은 이제 앞으로 공직에 올라가실 일도 없겠지만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냥 뭐 소일거리나 하시면서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예. 교회 좋아하시니까 이제 교회도 많이 다니시고. 예. 교회가 주식- 아까워요. 예. 그래서 넘어가서 주식 폭등에 폭등이란다. 예. 나 주식 투자 안 하는데 왜 이러지? 폭등을 원하. 교수님은 주식 투자 안 하시죠? 네, 안 해요. 예, 네. 저도 안 해요. 여기는 주식 폭락 시작이라 그랬잖아. 혹시 금방 폭락을 바꾸던데? 시장이 주식 폭락 시장이 있고 폭등 시장이 있어. 이원 체제야. 나는 폭락을 원해. 나는 폭등 시장 들어갈래. 나도 여기만 투자할래. 저기는 저기 뭐야 그거 역배 걸어야지 저쪽은 그러면. 그걸 들으셨네 또. 아니 한 1초도 안 돼서 고쳤는데. 예. 아니 시사방송 여기저기 가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꼭 죽상을 하고 앉아있어요. 아, 예. 예. 특히 엔비디아. 그렇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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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님 명복을 빕니다. 박수산 씨 명복을 빕니다. 아니 뭐 절대 조롱하는 건 아닌데 그게 막 심각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예. 자, 주식시장 폭락에 관련된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가 웬만하면 대비시켜서 발언을 얘기를 하니까 네. 야당 당대표는 지금은 아니지만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그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을 한번 보죠. 네, 대비가 좀 되겠네요. 네. 많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합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기는 합니다.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특히 어제 주식시장 폭락을 포함해서 미래 우리 경제, 산업이 참 걱정이 돼서 꼭 뵙고 싶습니다. 예.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SBS에서 당대표 토론을 하는데 양자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회자가. 그래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답을 한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많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 네, 그리고 뒤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 지난번에 짧게 만나긴 했습니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줄여놓은 거의 뉘앙스만 봐도 알겠어요. 예, 예. 지난번 만남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 그렇지. 그때 그냥 만나자고 해서 그냥 만난 잠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만나고 싶은 게 정말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만나야만 하는 사람인 거지. 예.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기는 합니다. 가로 열고 해봐야 소용없겠지만 가로 닫고 뭐 요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해서 네. 이 현재 상황이 단순히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또 크게 하나의 동의는 대결 전국을 타개하고 싶다. 또 하나의 동의는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다. 이거는 또 근데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다. 네. 뭔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긴 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 폭락까지 포함해서 미래 경제가 참 걱정이 된다. 자, 일단 요거는 뭐 자자국으로 흔히 할 수 있는 야당 대표였던 분들의 이제 발언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떤 포인트를 좀 이렇게 보여요? 이 발언 속에서?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나온 말이고 예. 사실 표현적인 의도는 지금은 야당 대표인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대통령실과 협조하에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가로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뭐 요 정도 의미 정도는 읽히는데 예.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예. 이봉 활동가는? 굳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죠.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과 예. 비교를 하자면 그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고 뭘 해야 되겠다.
어떤 대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거를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하나로 꼽으면서 네. 미래가 미래가 걱정된다 해서 미래 얘기로 연결 지은 부분.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만나긴 싫지만 예. 예,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주식시장 폭락을 쓴 맥락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매우 다르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예. 일단은 그 이 얘기 자체는 그냥 해야 될 얘기인데 네. 그 내용이 여기선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이 자 주식 폭락이 됐는데 야당 대표로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네.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에 의해서 나온 말이야. 대통령을 만나야겠다라고 나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두 가지잖아요. 정치적 대결 구도를 좀 타파해야 된다. 네. 두 번째 경제 문제는 정말 심각해서 이 부분은 머리 맞대고 정말 논의해야 된다. 아, 뭔 뜻인지 알겠네요. 예.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렇지. 라는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냥 내버려 두면 대통령 혼자서 절대로 해결을 못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겠다. 라는 굉장히 세련된 기만이네요. 네. 그 한편으로는 내가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안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어요. 네. 네, 실물 경제라든가 적어도 나는 플랜도 있고 논의할 게 있다. 네. 당신은 있는가? 없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당신이 낸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언급이나 정책을 봤을 때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뭐 알아서 기재부 장관이 내고 이러는 거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당신은 모르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물론 가르쳐 주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핵심은 경제 문제는 여러 문제 중에서 되게 심각하게 중요한 우선순위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당신과 만나서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한번 내보겠다. 그게 대결 구도를 푸는 첫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보는 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딴 건 몰라도.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자고 한다면 네. 나름대로 정책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결 구도가 함부로 안 깨진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앞으로 남아 있는 특검 전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지금 이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 안 될 것만 해요. 전혀 안 되죠. 근데 적어도 이 경제 문제는 그래도 나 정말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뭔가 해결할 용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필요하다면 당신과 얘기해서 어떤 정책이든 도입을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예.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도 그냥 그것까지 열어놓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최근에 이딴 발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금투세 문제라든가 종부세 관련된 어떤 언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세제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 기존에 민주당이 처해왔던 정책적 방향과 꽤 다르더라도 이 상황을 풀 수 있다면 한번 뭔가 맺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러면 굉장히 맥락과 의도가 있는 얘기구나. 자, 여러 가지 의미는 알겠네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로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해서 어떤 비상대책이라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는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게 내버려 두면 이 상황을 절대로 개선 못 시킬 거다. 내가 필요하다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고.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국회에서 뭔가 움직여줘야지 당신이 네. 풀 수 있다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이제 그 여야 정협의체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조금 그 실마리를 푼 거네요. 저 얘기로. 그렇죠. 그렇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쟁점 법안 아니면은 오늘도 아마 법 2개 정도 아마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8월달에 그렇죠. 통과시키자 구하라법하고 네.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그렇죠. 네.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약간 실망감을 표하는 실망감 표하는 분들 분들 많죠. 예. 근데 그렇게 이 발언을 보고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한 의도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맥락이 다 있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처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타협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경제는 너무 어목해. 네. 이거는 반드시 대화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의 태도 변화 이끌어내야 돼. 그렇지. 대화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위해서라면 약간은 양보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금투세라든가 그렇죠. 종부세에 대해서 뭐 양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네들이 말하는 바와 대화할 용의가 있어.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라면 한번 나와봐. 네. 난 자신 있어. 한번 이런 의도가 있는 거네. 그렇죠. 네. 예, 이거는 만나서 뭔가 어쨌든 만나고 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양보할 것도 있고 주장할 것도 있다. 한번 딜을 해보자 이 얘기고 저는 종부세라든가 뭐 상속세 문제 얼마 전에 물론 정부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만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걸 뭐 제 견해를 아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견해는 있어요. 근데 제가 경제정책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견해를 굳이 뭐 하나하나 다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해서
너무 올인하듯이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예를 들면 낙태 문제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는 어떤 선처럼 네. 그러니까 정당의 이념선을 가르는 어떤 정책인 것처럼 받아들이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물론 종부세 같은 경우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예. 그다음에 금투세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것이긴 한데 이게 이후에 주식시장을 좀 더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제라는 점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네. 다만 세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해서 이걸 넣으면 이걸 빼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조정을 거쳐야 되지 어느 하나를 올리거나 낮춤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의 여지는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금투세 때문에 한국이 뭐 주식이 저평가되는데 그게 더 심해지고 뭐 돈 빠져나갈 거고 이거는 과장이고 네, 그건 과장이고 그게 그 정부 정도- 여당의 입장이죠. 네, 그 정도로 금투세 효과가 세면 뒤에다 좀 이따가 이제 노란봉투법 얘기도 하겠지만 법의 효과가 그렇게까지 세면은 이미 진작에 뭔가 다른 식으로 하면 막 그렇지. 확 다 풀렸겠네. 그렇죠. 그럼 당신들 대안은 뭐냐고 금투세 안 함으로써. 그 말씀하신 네. 그 논리가 되게 그 정부 여당 입장이 되게 이상한 게 그 법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면 그 법이 없는 지금은 되게 잘 살아야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반대라고 하는 게 언제나 함께 가는 건데 네. 그게 마치 한쪽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논리는 되게 이상한 논리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건 공포 논리고. 금투세에서 약간만 더 얘기하면 예를 들면 금투세도 우리나라에서 거래세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 돈을 수수료. 네.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금융 투자 수익을 가지고 그 소득에 대해서 매기지 않아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주로 거래할 때 이제 매기고 단타성 매매가 많으니까 단타성 매매를 장기 투자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세금을 매김으로써 이를테면 단타 매매를 하면 그럼 손해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해야 돼. 음. 근데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하는데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좀 없어요. 네.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를테면은 나중에 이게 이때 산 것과 이때 판 것 사이에 갭이 멀면 금투세에서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를테면 1,000원에 사는데 막 100만 원이 됐어? 엄청나게 물겠지. 근데 이거는 단기 투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장기 투자라면 네. 기다려준 값을 인정해줘야 돼. 네. 무조건 그 소득 차이 가지고 매기는 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가 없거든. 그렇네요.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조정을 해냈을 때 주식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세제가 좀 더 합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원래 금투세 도입하는 게 거래세 폐지하면서 도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기로 심지어 여야가 합의를 합의했고, 네. 네. 근데 그 거래세 폐지의 어떤 일정표라든가 네. 금투세 도입의 일정표라든가 이런 게 미세 조정되지 못한 면들이 좀 있어요. 네, 약속만 해놓고 아직 예. 제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막 이념적으로 걸고선 죽어라고 찬성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이 정도는 니들이 정말로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거는 들어줄게. 어느 정도는. 근데 나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테면 25만 원 어쩔래? 그렇죠. 이런 거. 맞아요. 예. 아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얘기했지만 약간 정치적으로 카드를 던졌네요.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한 얘기가 예. 경제 부분에서는 통 크게 한번 해보자. 정말 위험하니까 이거는. 약간의 자신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주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반발은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그걸 안고 이거 가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종부세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심금을 울리거든요. 이거 네. 잘못 건드리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안아서 받아서 이제 야권에 있는 지지자들의 어떤 불만이나 분노를 내 몸을 한번 상쇄해 보겠다. 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네. 그런 대신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만약에 당신이 들어주면 이게 경제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입증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정책 딜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때 근데 이런 그거를 뜻을 이해를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해를 아무리 봐도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세련된 언어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좀만 곱씹어보면 뭐 그렇게 알아먹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뭐 많이 돌아가지도 않았어. 아니 그리고 이해를 만약 못했으면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언론 보도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물밑의 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예전 네. 같으면 정무수석이 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뭔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원래 그게 정부 소득의 역할인 네. 거고. 근데 여기서 뭐 요거가 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관련된 언급을 했던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수문 전제가 있는데 예. 뭘까? 아 이재명 대표에게 네,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의 수문 전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음. 윤석열 대통령 말고? 네. 어. 그러니까 수문 전제라는 게 사람을 숨겨놨다는 게 아니라 예.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만나려면. 만나려면 네. 얘기 들으면 허탈할 텐데. 당대표 떨어지면 못 만나잖아. 아 그러네. 이게 당대표 토론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 이건 그렇구나. 당원들한테 하는 얘기네 그럼. 아니 근데 뭐 그렇게까지 조심 안 해도 되지 아니, 않아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거야. 네. 이미 당대표라는 마음이 있구나. 아 그렇지 이것도 난 지금 이미 자신감이 있고. 당대표야. 내가 이게 사실은 상대 김두관 후보나 이런 사람한테 되게 기분 나쁠 수 되게 있는 게 굳이 그걸 찍고 들어 아니 무슨 당대표 된 것처럼 아 얘기합니까? 그러네. 아니, 심지어 이건 당대표급을 넘어서 약간 좀 과장하겠습니다. 예. 약간 대통령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있는 거지. 예. 어느 정도는. 예. 예. 이거 가지고 만약에 물고 늘어지면 이재명 마치 또 당대표 된 것처럼 행동해. 네가 대통령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와도 돼. 아, 이미 언론 보도에서 근데 확대명 얘기 엄청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무의식이 드러난 건데 내가 이제 지금 될 수밖에 없고 되려고 나온 거고. 네네. 예. 되려고 작정을 했고 내가. 예. 되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나의 당 대표라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해 볼게. 라고 하는 것 쪽이 훨씬 가까워. 아주 좀 약간 살짝 사악했습니다. 예. 아 근데 당대표 선거니까 뭐 특히나 양자 대결이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아니, 그럼요. 생각이 드는 게 예. 당대표가 될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김두관 후보가 했던 뭐 연설이나 입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상대 후보의 지지층을 자꾸 비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재명 전 대표처럼 김두관 후보도 이미 당대표가 된 것처럼 당대표로서의 포부를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김두관 후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통적인 정치적 어법을 썼다면 이때 이거는 전제 가정입니다만 네. 제가 이번 선거를 무사히 통과해서 다시 한번 당대표에 당선이 된다면 네. 저는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요런 언어로 했겠지. 아 조금 더 앞에 게 빠져 있어. 아니, 너무 취해 있어. 취했다라기보다 약간 김두관 후보가 하는 얘기에 살짝 빡친 것 같기도 해. 너무 지지자를 욕하니까. 네. 그건 좀 그렇죠. 원래 정치인을 욕해도 지지자를 욕하는 건 진짜 그렇죠. 참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예. 근데 뭐 사실 네가 애써봐야 뭐 대세는 뒤집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었군요. 예. 네. 아 근데 지금 또 다른 댓글에 나오는데 예전에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나 또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뭐 개싸움이잖아요. 아유, 그거에 비하면 세상 양반이지. 그러니까.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청탁하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 청탁이라고. 네. 이것보다야 뭐. 그거에 아니, 비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 아니 뭐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 누가 의자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매우 연결했다. 네. 예. 그러니까 흔한 언론 패러다임은 이게 어대명이라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서 네. 흥행에 실패한다. 내 딸 정당이 됐다. 사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 흥행이란 얘기를 못해. 왜냐면은 그거를 흥행이라고 하는 순간 그렇지. 뭔가 이상해지니까. 큰일 나. 그래서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예 보도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냥 안 하는 이제 무시하고 안 하는 쪽. 왜냐면 거지. 그거를 자꾸 언급하면 야 그럼 국민의힘은 그렇지. 그 아주 얘기 잘했네 나올 막 이런 그렇지. 얘기 나오니까. 네. 근데 이 언론과 국민의힘의 어떤 일심동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막 기사를 쓰지? 그러니까 사실 놀랍지 이거 않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보도 안 하는 전략도 국민의힘을 위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전 언론이 일치단결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어떻게 이런 기조가 연결이 되지? 가끔씩은 나오지. 김두관 후보의 발언은 또 보도가 열심히 잘 보도해 되잖아요. 주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보도가 참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건 명백. 아니 대표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면 민주당 얘기만 하면 일단 지지자들은 전부 다 개딸로 싸잡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 대한뉴스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은요. 위드 훈이 카페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막 이렇게 막 출처를 다 적어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 그렇지. 왜냐면은 그들이 욕하는 소위 개딸은 의자 들거나 누굴 때리지 않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개딸이라는 명칭으로 쌓였기에 너무 전령형대에 포진해 있거든요. 오히려 위드 훈이 카페 회원들이야말로 딱 한 연령대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민주당 당원이 무지 많아요. 그 무지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90%가 지지하는 당대표면 그 사람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네. 아니 우리 회원님들도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나 좀 있으면 또 이렇게
사회를 만들지도 모르고. 아 그러네. 김두관 후보의 최근 발언 중에 요거는 정치적으로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개딸 관련된 거고요. 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어젠가 그 했던 발언인데 예.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권리당원의 20몇 % 뿐이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 이 논리를 세웠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상한데. 뭔가 어쨌든 지금 당신이 주류처럼 이렇게 뭔가 다 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 정도일 텐데 네. 그럼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아니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대표가 되는 게 싫어가지고 권리당원이 투표 안 한다는 얘긴데 네. 그리고 실질 지지율은 굉장히 떨어진다 결국은 이 얘긴데 네, 네. 아니 이재명 대표 지금 왜 김두관 자기는 지지 안 해 그러면 그렇지. 그 권리당원들이 몰려 나와서 네. 김두관 후보를 지지해야 되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건 자기는 못 끌어내? 네. 지금 권리당원들은 거의 김두관 후보한테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분위기던데.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려면 좀 막 말이 되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게 해야지. 되게 억지로 논리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네. 예. 과연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죠. 예. 이분은 약간 약간 지금 별로 이렇게 그냥 막 무작위로 집어던지는 공격을 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뭔가 잘 빚어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라 손에 집힐 대로 막 던지시는 네. 느낌이야. 그러니까 당대표 저는 선거에 나온 거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어쨌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대항마가 있는 게 좋고 네. 큰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검증 받아보는 게 좋죠. 네.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노력을 하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근데 노력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굳이 왜 나와서 저런 얘기까지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네. 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다양성을 확보한 자신의 주장대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그렇지 않고 그냥 핵심 세력들이 이런 세력이야라고 그냥 자기 발등을 도끼 찍는 역할뿐이 못하는 거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다양성이 될 수는 없죠. 예. 네. 아 그리고 전당대회 투표율 얘기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원래 전당대회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 보통 50% 넘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잘 없죠. 네. 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 난리를 쳤는데 아마 50%가 안 됐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맞아. 대표는 그럼 그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몇 프로나 뭐 지지를 받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로 네. 따지면. 예. 그런데 유독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독 언론이 보도하는 건 유독 김두관 그 후보의 발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요. 뉴스 가치가 아무리 네. 선별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다 그렇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건 되게 조직적 편향이 있다는 얘기거든. 네. 게다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받아 써주냐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그게 김두관 후보의 말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 등등 많은 언론이 이미 하고 있는 프레임이네요. 그렇지. 투표율 가지고 시비 거는 게. 그러니까 예. 이게 내가 또 김두관 후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조선일보 프레임을 그대로 그러니까 갖다 그대로 해주냐고. 갖다 쓴 거네 지금 검색해 그것도 보니까. 그대로도 아니야. 이상하게 갖다 썼어. 설득력도 없는 얘기를 이상하게 갖다 쓰니까 네. 그 나중에 정치 생명 여기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당대표 안 되면 그냥 은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김두관 후보는 사실 그 이제 민주당이 어려워하는 어쨌든 PK 지역에서 네. 꿋꿋하게 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꿋꿋하진 않았어요. 김포도 갔었어요. 아. 저는 대표적으로 2번 김두관 후보가 정치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던 몇 번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갔다 때문에 왔구나. 네. 도지사 버린 것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그냥 예. 쭉 못마땅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치감이 참 예. 없구나 생각보다. 네. 아니, 또 큰 정치를 해온 사람치고 네. 하겠다고 하는 사람치고는 참 정치감이 없구나 이런. 다른 생각이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정치평론가에 나와서 딱 하는 얘기가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주변에 그 정책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련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가장 중론이더라고요. 예. 주변 사람들 좀 둘러보세요. 원래 적은 가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오케이미나님이 선거뽕 자주 말하지 않느냐. 네. 선거뽕은 보통은 네. 내가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 선거뽕이거든요. 예. 지금은 선거 악에 가깝죠. 예. 악에 바친 거에 가깝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발언은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두 보수 계열 정당의 사뭇 다른, 네. 약간 다른. 그런데 결국은 비슷한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요거 아주 재밌는 발언입니다. 네. 예.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고요. 이거 제가 아마 추천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무슨 말인지 여전히 항상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장은 알겠는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예. 8월 5일에 아마 이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통과돼 가지고 아마 하는 말일 텐데요. 8월 5일에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고요.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책임도 면제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내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입니다. 이분 일단 노란봉투법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리고 이 발언에서 예. 아까 그 우리 컨틴전시랑 비슷한 느낌을 네, 비슷해요. 이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을 갖고 올 것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했어요. 와, 난 그 제목에서 이미 깜짝 놀랐어요. 이분 스톰? 나름 영화 매니아신가 봐요. 너무 그래? 많이 보시나 봐. 영화 이름이에요?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 조지 클루니 나오는 네. 영화인데 폭풍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된다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낚싯배가 휩쓸려서 사라진다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그래서 제가 퍼펙트 스톰 그리고 이 법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리고 레버리지 우상향 발전 이 4개 키워드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 발언 중에 이 발언 내용 중에 네. 동의할 수 있는 건 딱 첫 문장이에요. 아 이거요. 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거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 예.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키워드에서 놀랬냐면 과연 교수님이 이해하는 그 뜻과 저 사람 죄송합니다. 네, 저분. 한동훈 대표가 이해하는 말한 저 의도가 전혀 다를 것 같거든요. 완전히 다르지. 당연히 다르죠. 이 발언 안에도 나오지만 네. 완전 엄청난 혼란을 빠지게 될 것이다. 네. 네. 이제 이거죠. 우상향 발전. 네, 지금 저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도 혼란에 빠져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법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수준의 혼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법이 없어서. 네. 아니, 이 법이 없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 폭락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법이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이 지속되고 있냐고. 그러니까 어. 이게 그 금투세에 대한 정부 입장과 똑같아요. 네. 그 법을 하면은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그 법이 없는 지금이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 법 때문에 현재보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네. 그러면 이 법이 없었던 지금의 상태는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아니죠.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 법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이끌어오는 거라면 변화 이끌자고 물론 하는 것이지만. 네. 자, 그런데 우상향 발전 일단 우상향 발전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상향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왜 여기서 저 키워드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냐면은 노란봉투법은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잖아요. 네. 세상에 그 수많은 법들이 다 우리 우상향 발전하면 주식시장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뭔가 숫자상으로 막 올라가는 걸 의미할 거란 말이죠. 저분이 얘기한 거. 예. 그렇지. 근데 세상에 수많은 법이 과연 그 숫자가 올라가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냐? 그렇지. 애초에 아니란 법의 말이죠.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시고. 노란봉투법은 특히나 네.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경제 발전에 위해를 끼친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그런 네. 노력이 보이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문장이 엉망이라서 그 프레임도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상향 발전, 레버리지 네. 이 두 가지 컨틴전시 플랜처럼 쓴 이유가 뭐냐면 네. 주식시장 관련된 게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이거 주식시장으로 보고 있는 맞아요. 거지, 이 모든 상황을. 네.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에 관련된 어딘가 코치를 받았겠지. 코치 받은 언어 중에 일부가 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자, 국민의힘의 입장이 이 법이 통과되면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그게 파업을 핵심이죠.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이랑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올려준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은 맞습니까? 이들의 의식세계 속에서 맞죠. 아, 그래요? 네. 뭐냐면 불법 파업은 정치 파업이니까 불법 파업이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파업들 물론 그것만 불법 파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가 불순한 파업들. 주되게 문제 삼는 건 정치 파업. 예를 들면은 아마 이 얘기 속에서도 나오고 예전에도 발언 속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탄핵을 위한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 총파업
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도 불법 파업은 하려면 많거든요. 지금 네. 적용되고 있는 거는. 근데 그걸 정치 파업이라고 또 자기 스스로 제한해 버렸어요. 네. 얼마나 좁은 인식이라는지 보죠. 차라리 수많은 종류의 불법 파업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네. 그게 왜 제가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노란봉투법은 그 말씀하신 정치 파업 예를 들어서 뭐 그 탄핵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을 도입해 달라면서 하는 파업도 사실은 현행법으로 허용이 안 되고 안 되죠. 네. 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은 그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못하다 보니까 네. 사실 현행법상으로 교섭을 거치지 않고 쟁의에 돌입하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네. 네. 노란봉투법은 그러면 교섭을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네. 교섭을 시켜주면 일단 쟁의로 안 갈 가능성도 높고 이게 원청 사업주가 여기서 나와야 돼. 네, 그렇죠. 원청의 책임이니까 음. 그게 목적이라서 사실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싶은 불법법은 그걸 텐데 네. 그거랑 정치파업은 아예 상관이 없거든요. 다른 네. 얘기지 이거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까 거업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음. 이 법이 뭔지 알고 하는 얘기는 맞을까? 모르는 네. 것 같아. 네, 그렇게 의심. 첫 번째 구속 요소가 바로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 근로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원청의 책임을 네. 묻도록 하는 거.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손배를 함부로 제기할 수 없도록 맞습니다. 하는 거. 음. 이제 면제 조건을 이제 들여보낸 거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지금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파업할 수 있게 그렇지. 만들었다. 손배를 안 당할 테니 네. 마음 놓고 파업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죠. 네. 네. 엄청난 논리적 비약. 네. 이거는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파업을 혹시라도 해보신 분이 있으면 아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사도 파업할 때 그 무노동 무임금으로 월급 못 받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네. 네. 그래서 지금 파업 기금 가지고 합니다. 파업 기급 떨어지면 실제로 파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어디서 알바해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MBC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생활하고 네. 카드로 생활하고 네. 그리고 알바 뛰고 네. 그리고 배우자가 벌어놓은 돈으로 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대기업 사업장이나 노조 교섭력이 좋은 데들인 네. 그때 못 받은 거를 파업 기금으로 메꾸거나 음.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협상해서 약간 임금 인상에 좀 반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메우는 그런 측면들은 있긴 하지만 그거는 협상력 좋은 노조나 해당하는 말이고 예. 대부분의 경우는 파업하는 순간 자기도 타격을 입어요. 네. 그럼요. 손배가 일단 문제가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월급이 주 수입이 끊기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거 노란봉투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찬성 토론자로 나와가지고 예. 열변을 토했던 게 파업을 자꾸 노동자들이 막 퍽퍽하면 파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진짜 당신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정말 하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들어줘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마지막 방법으로 택하는 게 파업인데 당연하죠. 아니 네. 그 저기 뭐야 조선소 노동자들 파업하는 거 보십시오. 옥새 파업했죠. 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못 나오게 만들고 파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뭐 정치 파업이니 뭐 이런 네. 이 법 통과되면 개나 소나 다 파업할 거라는 등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파업하거나 뭔가 시위하면서 뒤에서 술판 벌였다 이런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쟤네들 놀러 온 거야. 예. 신났어. 딱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파업이 뭔지를 몰라. 예. 파업을 제대로 안 해봤거나. 예.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것도 자신의 팔다리 잘라가면서 하는 게 일종의 파업인 거예요. 그것도 승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임투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은 활동비 같은 거 없다고요. 예, 검사들처럼 저기 뭐 한 10km 떨어진 그 소고기집 가가지고 몇 백만 원씩 못 긁는다고요.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이 손배 가만 현재 진짜. 손배라는 게 대부분 다 어떠냐면 노조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파업도 못하도록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서 손배를 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그 법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소송하려면 그럼요. 그래서 좀 이것 변호사. 때문에 이건 사실 위축 효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뻔해요. 이게 실제 일어난 손해를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회사가 네. 안 그렇습니다. 예. 그냥 위축시키려고 하는 위축시키려 하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막 수십억 수백억을 예. 벌어버리는데 실제로 판결이 나와도 그거에 아주 극히 막 제가 알기로는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소송 비용은 원래 그 크기에 의해서 그 변호사들은 받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은 엄청난 돈을 거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월급 올려주니까 그래, 그러면 된다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교섭을 하는 게 나아요. 나요 차라리. 근데 노조를 너무 네. 혐오하니까 네. 그 돈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한테 주는 이 차라리 우리가 변호사한테 쓰겠다. 예. 이 자세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껏해서 만약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도 당연히 판사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정도까지 배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그래도 되게 얕은 수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걸 하는 거 이유 뭐다? 예, 니들 말 안 들어주겠다. 그리고 자꾸 덤비면 조져버린다. 그렇지.
노조를 그래서 못하게 만들고. 네.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손해배상의 관념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일어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나름의 절박한 법률 행위가 아니게 됐거든. 예.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려고 한 건데 그것도 상당히 축소시켜서 지금 도입하는 건데 두 번이나 거부권을 이렇게 당당하게 행사하는데 예. 보수의 미래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그럼 근로자의 권익보호 자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권익보호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네. 그리고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뤄내겠다고 우상향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없어도 예. 예전에 법무부 장관 때 어디 저 농가 같은데 습격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다 끌어낸 적 있었죠. 네, 네. 그게 우상향 발전을 가로막는 짓이에요. 그리고 우상향 발전이란 말도 쓰면 안 돼. 그냥 발전이면 발전이지 무슨 우상향 발전이야. 우하향 발전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저기서 멍청한 말 쓰니까 자꾸 우리도 같이 쓰게 되네. 짜증나게. 그냥 우상향이라는 말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용어. 발전의 내지 이제 성장의 대신이죠. 그게. 예.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거냐면 교수님, 제가 이제 보험 회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들 앉혀놓고 보험 교육을 해요.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거기에 레버리지. 네. 이것도 첫 수업에 나오는 거예요. 네.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이거랑 뭐지 해지, 리스크 네, 해지 해지. 이런 거 그렇지. 진짜 기초 용어. 예. 몇 가지 어려워 보이지만 기초적인 용어를 예. 가르쳐줘서 현란하게 그걸 쓰라는 얘기지. 예. 처음에 교육할 때 강사가 나와서 그래요. 예. 보험 가입자들한테 이런 말 많이 써가지고 예. 내가 전문가의 신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뭘 아는 게 없어도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빈곤한 말이야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심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뭐 마련해 줍니다. 이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반대를 하고 싶어도 좀 더 쉬운 말로 하는 게 안 돼. 쉬운 국민들을 말로 하면 설득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걸리잖아. 대비 구도는 어려운 말, 쉬운 말이 아니라 네. 어려운 척하는 틀린 말.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정확한 말. 그러니까 아니 이거야. 정확한 말을 정확하게 쉬운 못하니까. 말로 예를 들어서 정확한 말 못하니까. 정확한, 일단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한 말을 해? 쉬운데 틀린 말 하면은 더 창피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운데 틀린 말 하는 거라고. 참 어렵네요 진짜. 이 심리를 이야기가 어렵네. 근데 제가 아까 저기 뭐지 막전마커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여의도 사투리 누구보다 심하게 쓰고 계세요 지금. 네. 제가 얘기한 적 있었나? 그 저희 반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애가 예. 그 우리도 이제 가끔씩 오락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레크리에이션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완전 개 놀림 당했거든. 안 그래도 약간 재수 없는 애였는데 애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개 놀림. 지금 딱 그 꼴이니까. 한동훈 대표 조심해야겠네. 그러죠? 예, 레버리지 같은 거 잘못 얘기해서 막 엉뚱한 단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런 쪽에서는 약간 자유로울 거예요. 왜냐면 이미 모두가 싫어하거든요. 누가 좋아합니까 한동훈 대표를? 보수에서도 별로 안 좋아할 걸? 아니요. 그나마 이제 개혁신당에서 얘기한 거는 네. 약간의 태도 차이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정확한 이해의 바탕을 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는 한번 좀, 얘기합니다. 그건 한번 보도록 예. 하죠. 예. 개혁신당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요한 건 예,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제 똑같이 반대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설명을 하는데 계약 개악. 감정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미안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전체 당론으로 반대였어요? 그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논평을 내서 왜 반대인지 설명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예. 당론으로 정한 적 없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업체 벌써 용어가 정확하죠? 네. 예.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서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찬반을 밝혔다기보다는 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불충분한 것 같다. 이 예. 얘기죠. 그래서 예. 우리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개혁신당도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과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예, 이거는 손해배상을 던져주셨는데 이 문장이 원래 잘못된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리고 들어가야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예, 이렇게 예, 되는 거고요. 예.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로서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 아직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거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 예. 네. 예. 알아먹겠어요. 일단 용어도 정확히 네. 플랫폼 예. 노동자 이거 한동훈 대표한테서 하나도 안 나온 단어들. 네. 특고 플랫폼 노동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플랫폼 노동자 아마 그러면 아마 네이버 직원들을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럴 걸? 예.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네, 그것은 반대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는 동의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법의 말하면 취지를 예, 노란봉투법의 취지의 일부 동의 맞습니다. 이 상태고 예, 예. 다만 반대 표결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이 안에 또 포함된 게 바로 이제 원청 하청하고 연관된 예.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럴 때 이제 원청이 책임을 일정하게 지면서 교섭을 해야 된다. 네. 네. 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채 맞습니다. 포함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다 이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용자 범위와 노동자 범위를 다 확장시켜 놓고 있거든요. 네. 이번 노란봉투법 안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 근로계약으로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과 하청이 못 들어간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개념을 확장을 시켰는데 그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약간 편견에 휩싸여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앞뒤가 맞는 개소리인 것 같아요.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앞뒤가 예. 원래 개소리의 정의상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흐름에서 보면 개소리인데 아하. 이거는 문장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적 논리로는 맞고 네, 예. 하지만 시대적인 어떤 정신이나 예, 논리로는 예. 안 맞는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알아는 먹겠으니 뭔 말인지는 알겠으나 뭔 말인지 알아먹겠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고마운 감정이 드는 게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 아니, 일단 법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한동안 법이 뭘 하고자 하는지는 네. 알고 맞아요. 거기서 입장은 명확해. 어느 쪽이든. 예. 근데 약간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했던 그 전장현 시위에 관한 얘기들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예.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지금은 난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공리주의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치에 맞는 듯하지만 개소리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 노란봉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모든 노동자 다 똑같이 구제하자는 법이 아니잖아요. 예. 자꾸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소송을 나가고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노조 가입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뿌리박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걸 좀 뒤집어 보자라는 의도지. 이걸 막 모든 노동자를 다 덩어리채 해가지고 다 그냥 무조건 보호합시다 이런 법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반대할 때 네. 쓰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런 예를 보통 많이 들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지금 원청 사업체로서 하청을 주고 있는 데들이 뭐 이를테면 뭐 몇천 개가 된다 그러든가 뭐 2, 3천 개 된다 그러든가 뭐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 파업을 하게 되면 네. 이들에 대해서 현대가 다 일일이 교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여름 캠프 속에서 끝날 때 그 박철우 교수님이 한 내용에도 나오는데 숫자 압도돼. 와 그러면 진짜 몇천 개를 진짜 어떻게 다 하지? 막 그럼 당장 내 문제처럼 돼. 내가 그렇게 바빠야 되나? 이렇게 되니까 약간 좀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다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네. 대단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감당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네. 어떤 법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어떤 법은 안. 원래 법이라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네. 어떤 뭐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일시에 파업해 말 그대로 총파업을 해. 네.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멈춰서겠죠? 네. 우상향 발전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 상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 관리가 안 된 상태니까 그거는 정부가 이미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기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뭔가 크게 잘못됐겠죠. 그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는 뭔가 대단히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이미 현행법으로도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감당 못해. 네. 그거 어떻게 감당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실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우려할 수는 있으나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다는 논리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사회적 합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필요한 얘기나 되게 전가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는데? 그렇지. 그 뭐 대한민국 사람들 일일이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겁니까? 근데 적어도 이 노란봉투법은 지금 얘기된 지 한 10년 됐었거든요. 그리고 네. 양대 노총이 다 동의하는 거면 네, 이미. 예. 합의된 거죠. 양대 네, 노총이 된 거지. 다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가 안 이루어져 있을 뿐이지 네. 아마도 사회적 합의 이 정도의 사회적 합의라면 무슨 대놓고 공론 토론할 것도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진척된 바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른바 노사정 협의체나 이런 데들에서 물론 좀 더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물론 노사정 협의체는 이걸 해야 되는 조직은 아닙니다만 원래대로라면 경사노위에서 얘기를 하면 좋죠. 그렇죠. 김문수가 거기 가 있는데 되겠냐고. 김문수 씨.
노조한테 뭐 머리를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네. 그렇게 반대했는데 앉혔는데 그러고선 노동부 장관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분위기입니까? 음. 정부가 밥상 걷어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부터 통과시켜야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게 마치 그 말만 하면은 잘 이렇게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 얘기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게 왜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지적하는 걸 회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예.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거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뭔데? 네. 되게 하나마나한 전가의 보도를 쓰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사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도대체 몇 분이 돌아가시고 네. 그 가족이 몇 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안타까운.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해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게 그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는 바람에 현행 노동법에서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한다. 현행 노동법으로 노동권을 보장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여기 지금 개혁신당에서 얘기한 특고, 그렇지. 택배 노동자, 배송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그래서 사실 노동자 개념도 확대를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똑같은 전제는 똑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노동자성 확대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네. 네. 그 블란드 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얘기는 프랑스 사례 잘 들어주셨는데 한 군데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산업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도화가 돼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어느 정도 깔끔하고 거기는 또 워낙 그 대표체가 가지는 협상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대표체가 협상을 하면 그게 정부도 수용하고 사회도 수용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제도로 막 해서 이제 박아놔야지만 가능한 거냐. 네. 근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논의의 여지는 있어요. 그거 박아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방식을 보면 보통은 여러분들 다 아마 세상 살면서 경험하실걸요?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때 너무 왜 이렇게 비싸? 딴 데도 안 그렇던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한 협상력을 갖는데 네. 그럼 어디선가 협상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게 가진 압력은 굉장히 셉니다. 무조건 그걸 반대하면서 막 끝까지 파업할 수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요. 네.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협상력이 없는 데들은 당연히 이미 이루어진 협상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많은 것들은 실제로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니까 큰일 났다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 5일째 똑같은 얘기죠. 네. 우리 하청이랑 교섭 안 해봤는데 앞으로도 안 하고 싶은데 이 그 얘기뿐이 얘기뿐이 안 되는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블렌더장님이 또 써주셨던 댓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게 쉬운 줄 안다. 하청에는 그렇죠. 일단 노조가 없는 데가 태반이야, 거의 대부분이고요. 태반. 예, 노조 자체가 없어요. 네. 하도 괴롭히기도 하고 먹고 살기 바빠. 네. 그렇지. 예, 그리고 요새는 하도 이렇게 파편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 찢어놨지. 예, 다 찢어놨고 개별 계약을 맺어가지고 애초에 파업하기가 쉽지도 않다. 이것도 아까 블렌더장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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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요 얘기는 됐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재명 전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만났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예.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오랜만에 좀 정치적인 네. 여기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일까를 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시사번역기 예. 다운 말이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재명 전 대표 지금 후보가 네.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한번 보죠. 네, 이거 언론에서 번개팅이라고 재밌게 보도해줬던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대표 후보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현 정국에 대해 걱정이 워낙 많고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많이 논의했는데 갑갑하긴 하다. 정부 여당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자는 것은 없고 오히려 야당이 하는 일에 국민들이 하는 일에 대해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갑갑하다. 정부 여당이 뭘 좀 하자고 하면 좋겠다. 자주 만나야겠다. 네. 야 이거 거의 여당 스탠스 아닙니까? 집권 여당 스탠스 같은데. 그렇지. 거의 그래요 지금. 네. 괜히 여의도 대통령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그리고 뭐 협상에서 뭐 결과를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딜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뒤에 숨은 얘기들 속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교섭단체 관련된 문제. 네. 그렇죠. 그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만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할 텐데 문제는 뭐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20대 국회 상황이 1+4, 뭐 4+1 이래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특히나 패스트트랙에 올리거나 이러려면 네. 여당과 그 여권을 다 모아서 예, 국민의힘 계열들을 고립시켜야 됐던 상황. 네. 예, 그게 있었고 그래서 빠루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거법 통과시키고 했던 예. 거죠. 예. 근데 그런 딜, 그게 사실 전형적으로 정치적으로 원래 딜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거부권을 안 쓰잖아. 그렇죠. 예. 그때보다 의석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야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협상, 그 다시 말하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완전 다수의 야당끼리 협상은 사실 뉴스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네. 근데 그 뉴스거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 네.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됐을 때 협상력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적어도 뭔가 여야 합의해라, 여야 합의해봐라. 네. 근데 민주당만 교섭단체로서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1대1이야. 결국 그냥 1대1로 만나는 거라면 맞아요. 이거는 뭔가 국회 안에서 협의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한 명만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어차피 의석수는 똑같아도 협상 당사자가 이제 둘 셋이 되면 어느 정도 거중 조정 노력도 할 수 있고 약간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3인 3색으로 뭔가가 될 수가 있거든. 분명히 이 부분은 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을 위해서 당 조정을 함부로 하는 정당성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있겠지만 예. 그게 아마 이 두 사람 사이 얘기 속에서는 사실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였을 거다. 근데 결론은 못 냈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민감한 문제는 맞기 민감한 때문에. 문제니까. 이거 아마 우리가 지금 대놓고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현실화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 그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한다. 네. 예상이 되시죠, 뭔지는. 네. 아마 조선일보가 뭐 난리가 날 난리 그렇죠. 부르치겠죠. 네. 뭐 응. 의회 야합이 지지를 어쩌고 낮췄다. 뭐 네. 예.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예, 조심스럽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걸 해낼 것인가라는 문제 이거고 갑갑한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깝깝. 그래서 깝깝하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네.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야끼리 이렇게 모으기만 해도 지금 원내 1당과 3당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예. 1당과 3당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뉴스거리조차 잘 안 되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 역동적으로 국회를 만들 수 없는 상태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예. 대통령 거부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게 진짜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상당히 잘못된 거죠. 네. 이거는 국회라고 하는 데가 협상의 공간이고 뭐 협치하라고 어쩌고저쩌고 맨날 얘기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안들이 나와서 그 안들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뭔가 제3의 지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한쪽은 무조건 반대.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그럼 또 대통령이 거부하고 그럼 이 상태가 재발이. 계속될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멈춰 있는 거거든요. 네, 멈춰 있는 거죠. 여러 명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음.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는. 아니 거의 190명이 노력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맨날 야당이 뭘 강행한다. 야당의 독주다. 맨날 이런 보도만 나와요. 네. 예.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냐면요. 한쪽은 강행하고 한쪽은 비토한 그 거부권을 쓴다로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강행한다라고 하는 쪽이 일단 수가 너무 많을 뿐더러 그러니까 너무 많. 그 비례적으로 사실은 그들의 의견은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게 정치고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것들은 딜을 해야지. 네. 딜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니들이 뭘 하고 싶은지가 나와야 돼. 그렇지. 나오는 게 없어. 입장이 그냥 나와야 뭐 실패. 딜을 하지. 네.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답답하죠. 예. 정치라는 게 협상이 안 되고 저쪽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 답답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논의는 해야 되긴 하는데 하더라도 이게 이런 두 개의 야가 원내 1당과 3당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없는 상태. 이게 갑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갑갑합니다. 저는 약간 비웃음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발목 잡기 뭐 이런 얘기를 네. 원래 이게 정부 여당이 쓰는 말인데 네. 이거 야당이 써버리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는 원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하냐? 예. 네. 그런 취지에서 그 이간질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이제 조국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라서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좀 더 그 이간질 얘기가 나오니까 나온 반응이 예.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보죠. 조국 대표가 쓴 말입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색일 최우선 시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인과 각 당의 시대적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다릅니다. 당연히 두 당 차이가 있습니다. 양측 사이 생산적 논쟁과 경쟁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 억지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지난 40 총선에서 혁신당의 창당이 두 당의 경쟁이 나쁜 결과를 낳았는가 앞으로도 양측은 구동존의 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이 그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가로 열고 한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아, 주요 단어, 구동존이. 예, 구동존이, 그다음에 억지 이런 것들에다 그리고 앞에는 제가 뺀 건데 이제 사람 인자도 나왔었어요. 아, 각인.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제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제 관계는 사람 인자 같은 관계다. 서로 이렇게 그 의존하고 있는 관계일 되고 수밖에 있는. 없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자기는 100% 동의한다.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두 사람이고 각 당은 그래서 각인과 각 당은 다른 게 있고 그 다른 게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네. 근데 그게 결코 나쁠 일이 아니다. 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구동존이는 뭐며 억지하는 거, 억지 쓰는 걸 말하는 것이냐. 아, 억지. 응. 예. 억지하는 거 아까 잠깐 멈칫했잖아요. 제가 아닐까라고. 제가 세 번 더듬거렸습니다. 각인에서 한 번, 그치. 그리고 억지에서 한 번, 예. 그리고 구동존이에서 한 번. 예. 근데 거기에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멈칫거리지 않았을까? 아닐 거라고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 더 멈칫거렸을 예. 겁니다. 저 한자 뭐지? 이러면서 이제 자, 일단 그게 뭘까? 일단 억지는 맥락상으로는 알겠어요. 네. 예, 억지 뭔가 못하게 한다는 거겠지. 맥락상으로. 예, 맥락상으로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 양당 간의 경쟁은 북돋아줘야 될 일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맥락상 이해가 가고요. 예. 구동존이는 맥락을 따져도 몰라요. 빨리 넘겨. 뭐 좋은 말이겠죠. 빨리 넘겨. 구동존이. 예. 구동존이는 제가 예. 사실 이거 보고 나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아. 예. 공통점은 추구하고 예. 차이점은 보류한다. 보류한다. 예. 뭐 의미상으로는 뭐 같은 의미긴 하지만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파트 구동에 사는 저니 씨? 저리 저니. 존리? 지원이. 예. 공통점은 추구하고 차이점은 보류한다. 존중 차이점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존중한다. 예, 예, 예. 아, 존이구나. 예, 예. 그 구동, 그 같을 동, 같을 것을 구하고. 네. 뭐 우리는 같아지려고 노력한다. 예. 그런데 존이 여기서는 이게 이 다름이 있다. 여기서는 존재할 존재를 지금 쓴 거죠. 네. 예. 다름이 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같은 걸 추구하지만 다름이 있다. 다른 것들은 인정한 채 네. 같은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보한다라는 것도 의미상으로는 통하고 존중한다의 존자를 써도 말은 통해요. 네. 근데 여기서 존재할 존재를 쓴 이유가 어차피 다르다 이거야. 다른데 하지만 같아지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이 얘기거든. 조국 대표 좀 실망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써? 쉬운 말. 법학자라서 그래. 법학자잖아. 법학자잖아. 40년대 학번이고. 근데 제가 방금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엄청 공격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얼마나 그렇죠. 예. 이 공격이 같은 야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예, 걸 예. 인지하고 하는 발언. 그러니까 이간질을 진짜 많이 당하고 있나 봐요. 왜냐면은 예. 이 얘기 비슷한 얘기 이재명 대표도 했어요. 네. 왜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 유튜브 라이브에서 했는데 네. 이간질하지 말아라.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간질하지 말아라.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조국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예. 아마 조국 대표가 정치에 뜨는 지 얼마 안 돼서 인내심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얌전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너무 당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낌새만 보여도 약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라는 게 꼭 제가 내는 그런 류의 짜증이 아니라 뒤가 훤히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어디로 끌고 갈지 훤히 보이니까 아예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또 당한 걸로 따지면 조국 대표도 어마어마하게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 채널에 가끔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전 총선 때도 그랬는데 네. 왜 이렇게 조국한테 호의적으로 얘기하냐. 우리가? 네. 우리가 그랬나? 내가 사실 우리 여론조사 번역기 올릴 때도 네. 그때 조국혁신당의 지금 약진에 대해서 분명히 눈에 띄고 봐야 되고 이거는 여론조사에 계속해서 반영되고 나오는 현상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근데 이 교수님 되게 점잖게 표현해 주신 거고 대부분의 채널 돌아다니는 분들이 여기 이 채널도 조국반에 딱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뭘 그렇게 경계를 할까? 뭐지? 왜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차기 대권 경쟁에 네. 조국은 이재명의 굉장히 큰 적이 될 것이다. 네. 요거예요.
예, 그걸 또 나쁘게 보시는 분들과 특히나 예, 이재명 옆에 아무런 경쟁자도 없어야 돼. 이 사람 다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 그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되게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과연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권에 인물이 없는 게 좋은 일일까?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 큰 서로한테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경쟁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레이스는 이제 그게 제일 맞아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신 물론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냉정한 거라서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 특히나 우리나라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방식이 제도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잡혀가. 권력 나눠주겠다 그러면 잡혀간다. 잡혀가죠. 그러니까. 예. 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 과정에서는 당연히 상대의 약점 내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게 선을 넘으면 서로한테 데미지가 돼가지고 서로의 정치적 미래를 안 좋게 만들어주죠. 지난번 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던 게 바로 그런 거죠. 그거 네. 가지고 지금 계속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일이 혹시라도 벌어질까봐 좀 고민하는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거 차단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지 말라고 안 할 거면은 그리고 제대로 된 경쟁을 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유보하지 못하나? 그 정도의 참을성도 없나? 그 좋은 어떤 말 경쟁 같은 걸 보는 것이 나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대선 전까지 실제로 사법적인 이슈가 쥐인채 계속 안 놔줄 가능성이 높거든. 예, 계속 질질 끌면서. 네. 예.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데도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먼저 날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간다고. 근데 그걸 전제로 놓고 하면 안 돼. 예, 이러고 전제치고 저 전제치고 다 그렇다 한 다음에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안전하게 올려놔야지.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 내지 정치적인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불가능한 그렇다는 일이고. 거예요. 예. 불가능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되면 오히려 지저분한 싸움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야, 그럼 이재명도 있지 않냐, 범법사실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네. 18구. 네. 그럼 진짜 원치 않는 개판 싸움으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많은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어쨌든 간에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지금의 대장동 의혹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상처를 네. 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너무 단견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자꾸 강조하잖아요. 사람인도 강조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 계속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너무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완벽하게 일치했다라는 얘기 함부로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 무도하고 무식한 정권. 그 얘기를 딱 그랬는데 오케이 그럼 사인, 나 동의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본 인식은 현재 정부가 비정상적 정부다. 그리고 이거는 뭐랄까 일반적인 타협의 대상이라기보단 타도의 대상에 가깝다라는 면에 대해서 원내 1당하고 3당이 인식 체계를 같이 했다는 거야.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럼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렇게 지속되는 한은 공조 체제를 깰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떤 권력 경쟁에 의해서건 뭐든 간에 이건 확인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다르다. 사람이 다르고 당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같겠냐. 그러면 다른 것들을 존재하는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지. 대신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 왜? 저기 지금 우리로 하여금 같아지도록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동이 먼저 오잖아요. 좋은 얘기가 나중에 오는 거고. 예. 구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야권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인 거지.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그래도 깝깝하거든.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구동만 해도 지금 네. 저쪽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바빠 지금 너무 많고 힘들어.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걸 야권 내부의 이제 복잡한 심사. 그리고 이들이 연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념이 똑같고 뭐 사람이 똑같고 형님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네. 예, 지금의 연대의 선은 바로 현 정부의 성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달라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네. 개혁신당은 다르잖아요. 아까 봤지만 확실히 다르네. 결정적인 구동하지 않아. 네. 얘들은 브레이크 걸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아 여기서 나도 사자성어를 좀 꺼냈으면 있어 보였을 텐데. 에이, 아는 게 그래서 불에 이 그 네 글자 하긴 했는데. 아 이럴 때 좀 배움이 짧은 게 아쉬워. 아.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저 말은.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것은 달려갈 것이다라는 말이고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 머리 쥐어뜯고 싸울 일은 없다. 그렇지. 예.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안 그럴 거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예. 솔직히. 지금 그럴 때 아니다라는 예. 얘기도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대표 앞으로 대표될 분과 네. 대표인 사람과 네. 만나서 왜 만나야 할까? 사실은 현재 협상은 뭐 그것뿐이 없어요. 맞아요.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교섭단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고 현명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어. 너무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혁신당으로서 좋지 않아. 맞아요. 네. 그거는 압박한다고 해서 이제 여론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네. 그건 민주당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당연히 결심을 하되 이걸 어떻게 좋은 모양새로 만들어낼까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선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전선을 그쪽으로 이제 네.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를 어떻게든 커지지 않게 예방하겠다. 대신 머리는 맞대보겠다. 이게 실질적인 정치적인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 자, 그리고 저 깨알같이 하나 전할 뉴스가 있는데 그 권익위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김건희 해방지 국장. 예, 네. 백조사 지휘하셨던 분이 숨지셨어요. 네, 네. 예. 그분께서 남긴 말씀이 이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 종결을 밀어붙여서 너무 괴롭다. 네.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다. 하는 취지의 호소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야. 예. 바로 이제 검색해가지고 예. 이거 얼마나 보도하고 있는지 줄 알아보세요. 예. 아, 충격. 예. 그 이거는 뉴스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네. 일인데. 예. JTBC 단독이거든요. 그 이게 단독 나온 시간이 오후 5시 40분. 이미 받아 써야 될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네. 몇 개나 받아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보다 전에 나왔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유서가 그런 식으로 공개된지는 몰랐네. 그리고 이거는 보라고 남긴 유서네. 아 그렇죠. 네, 이건 유정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지인들한테도 말을 네. 좀 했대요. 네. 이미 이런 말. 그 지인들에게 이제 주로 했던 말이 이제 지금 밝혀진 거고요. 유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런 걸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네. 참담해요. 이거 그렇게나 좋아하는 법과 원칙대로 하면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예.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특히나 네. 뭐 중앙부처나 헌법기관 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복지부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그 공무원직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네. 내지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걸 이념으로 함부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어 눌러서 일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면 언제나 뒤탈이 나요. 문제가 네. 생기고. 예. 네. 근데 이건 어느 정부나 약간씩은 크고 작게는 다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저는 유난히 그게 되게 심하다고 느끼거든요. 오죽하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가 국정농단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저는 그때보다 더 심하게 느껴요. 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공무원 조직이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돌아가던 것보다 더 안 돌아가거든요. 네. 네. 그때 박근혜 정부는 뭘 딱히 하는 일은 없었지만 나라는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문화부에서의 몇 가지 문제들, 블랙리스트 문제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해버린 것 같은 그게 최순실 라인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복에 가까운 몇 가지 일들. 네.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잘했다고 싶은 말할 수는 없는 정부지만, 네. 그래도 정부의 꼴은 갖춘 채 돌아갔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때 막 야 이게 나라냐, 네. 이게 정부냐, 국정농단 이래가지고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탄핵급의 일이 지금 연달아 터져 나오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중앙부처 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총선 때 세종시에서 왜 민주당 내지 민주당계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를 받는지. 예, 거기 중앙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 친척들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가 왜 나오는 건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네.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이걸 법과 제도 안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들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그 최전선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누군가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입장이 돼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디올백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말을 해야 되는 이분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네, 이런 건 심각한 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조의를 표할 때 이제 웃긴 예.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파리에서 금메달 한참 따고 있는 민 기자님이 그것 때문에 못 나오면서 제가 했던 민 기자님이 그 전에 전한 얘기이기도 한데 예. 지금 중앙부처의 고위급 공무원들, 예. 그러니까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일단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자기가 덤탱이 써야 되거든. 다 뒤집어 쓰일 네. 판인데 지금. 예. 그리고 비망록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아, 예. 녹취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당하거든. 그렇죠. 증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국장급 정도, 중앙부처의 국장급 정도 되면 고위직이거든요. 고위직이죠. 네, 고위직. 예. 지금 이분이- 그 종결을 밀어붙여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내용은 네. JTBC 외에는 지금 보도를 아무데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 예. 자기들이 이제 소스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냥 받아쓰기는 좀 어려울 텐데. 아무데도 안 받았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은 얼마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좀 지켜보긴 할 텐데. 예,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안 받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스 없어도 받아 써야 돼요. 이 정도 내용이면. 다 써야죠. 음. 소스 JTBC 달라고 하면 줄 거 아니에요. 함부로 주진 않아요. 그래요? 언론사가 어떤 데들인데. 돈 좀 주고 사요 그러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또 이번에 뭐 깡통시장 가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민생 행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게 터지니까 더더욱 이제 그렇죠. 예민하게 반응할 거란 네, 말이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거죠. 네.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 네. 제2부속실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본격화하려고 그랬고 거기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아우 아, 너무 좋아하잖아. 지금 사태가 이런 사태인데 그 검찰 출장 조사 때문에 난리 난 게 그 불과 며칠 전인데. 네. 대통령은 검은색 코리아 아미 이런 거 쓰고 입고 다니고 있고. 티셔츠 정말 정말 진짜 못 봐주겠더만요 진짜. 게다가- 그때 또 진짜. 그 족구할 때 그 입었던 하얀색 카라티 있어요. 네. 그것도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걸 이게- 또 보여주시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김건희 여사 이렇게 그 사진 찍힌 거 보고 예. 부산 일정. 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왜 음, 저희끼리는 이제 곤충머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더듬이가 이렇게 아, 내려와 있거든. 더듬이. 더듬이 머리. 예, 더듬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와 있는 머리예요. 예. 예. 근데 그 머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신체적 약점을 커버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나마 들 나왔다. 예. 딴 사진 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얼굴 턱선을 타고 이렇게 내린 머리들은요, 보통 여성들이 가리려고. 내가 뭐 얼굴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머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그 어떤 외모나 치장을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몇 개 돌려 쓰는 어떤 치장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그 돌려 쓰는 치장 방식이라고 하는 게 상황이나 그래도 사태 맞는 방식이라도 좀 돌려 쓰든가. 지금의 분위기, 주가 폭락하고 네. 지금 사람은 어디선가는 죽어 나가고 지금 사실 온열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 되게 많고. 지금 코로나 다시 유행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태, 코로나 유행하고 있고 그렇죠. 음. 예. 그런데 그냥 예전에 있었던 것 치장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띵 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심리인가. 참 그렇습니다. 예. 정면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들 다 잊었지? 다 잊어버렸잖아, 니들. 이러고 나오는 것 같아요. PD 형 그만 보여줘요. 고마운데, 근데 좀 힘드네. 예. 네. 예, 넘어가죠. 언젠간 아까 얘기했지만 끝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건강히 살아 있읍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심한 욕 하고 싶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담소담으로 넘어가는데 배경음악이 조금 더 오래 나올 겁니다. 왜냐면 커피를 제가 다 마셨기 때문에 예. 다녀오겠습니다. 자, 수담입니다.